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 5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남자가 맥 앞으로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만지더니 양 볼에 입맞춤하며 세게 끌어안았다. 맥은 당장 그 남자가 좋아졌다. 남자가 물러나자 아시아 여인이 다시 다가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잡고 자기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녀가 입맞춤할 거라고 맥이 상상한 순간 그녀는 동작을 멈추고 그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맥은 그녀를 통과하여 그 너머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인이 미소를 짓자 향기가 주변을 감쌌고 그가 어깨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것 같았다. 맥은 갑자기 몸이 공기보다 가벼워져서 공중부양이라도 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그를 안지 않고서도 그를 안았고 그를 만지지도 않으면서도 만졌다. 잠시 후 그녀가 뒤로 물러선 후에야 그는 자기가 여전히 두 발을 바닥에 대고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니까요. 흑인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좋은데요. 그가 중얼대자 세 사람 모두 크게 웃었다. 맥은 왜 웃는지도 잘 모르면서 같이 따라 웃었다. 다들 웃음을 그친 후에 몸집이 큰 흑인 여성이 맥의 두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를 가까이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좋아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요.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우리를 소개할 차례예요. 그녀가 과장스럽게 두 손을 흔들었다. 나는 집안을 관리하고 요리를 해요. 엘루시아라고 불러도 좋아요. 엘루시아요? 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다. 꼭 엘루시아라고 부를 필요는 없어요. 내가 꽤 좋아하고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팔짱을 낀 다음 한 손을 턱에 댔다. 낸처럼 불러도 좋아요. 뭐라고요? 설마? 맥은 깜짝 놀라고 혼란스러웠다. 설마 그 쪽지를 보낸 파파는 아니겠지? 파파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래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는 30대 정도의 맥보다 키가 약간 작았다. 나는 주변의 일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죠. 두 손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이들만큼이나 요리와 종원 일도 좋아한답니다. 중동에서 온 사람 같은데 혹시 아랍인인가요? 맥이 물었다. 실은 그 큰 가족의 이복 형제죠. 정확히 말하면 유다 가문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맥은 갑작스레 깨닫고는 비틀거렸다. 예수냐고요? 그렇죠.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불러도 좋아요. 나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내 어머니는 예슈아라고 부르지만 조슈아나 제시라고 불러도 대단하답니다. 맥은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있었다. 지금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리에 있었다.
아니 정말 이 자리에 있기는 한 것일까? 갑자기 의식을 잃을 것만 같았다. 머리를 굴려가며 이 모든 정보를 이해하려는데 불현듯 감정이 북받쳤다. 그가 무릎을 꿇으며 비틀대자 아시아 여인이 다가와서 그의 관심을 돌려주었다. 난 사라 유예요. 그녀는 인사하듯 고개를 까딱하며 미소 지었다. 주로 정원을 관리해요. 맥은 정신을 집중하려고 했지만 여러 생각들이 하나하나 몰려왔다. 이들 중 누가 하나님일까? 이들은 환상이나 천사일 뿐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온다면 그것도 참으로 당혹스러운 노릇일 터였다. 모두 셋이니 삼위일체 같은 존재들일까? 하지만 두 여자와 남자 중에 백인은 아무도 없다니. 그건 그렇고 그동안 왜 하나님을 당연히 백인이라고 생각해 왔을까? 그는 몰려드는 상념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가장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맥이 간신히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 중 누가 하나님이죠? 나예요.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맥은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보고 듣는 것들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믿게는 되었다. 맥켄지, 화장실이 급한 사람처럼 넉넉한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지 말아요. 몸집이 큰 흑인 여성이 몸을 돌려서 테라스를 건너가며 말했다. 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오두막 뒤쪽에. 그녀는 걸음을 늦추지도 않고 그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지붕 너머를 가리켰다. 보트 창고 옆에 낚싯대가 하나 있으니까 호수에서 송어라도 잡든가요.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예수에게 입맞춤하더니 다시 맥을 바라보았다. 자기가 잡은 건 자기가 손질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말고요. 그녀는 한 팔 가득 맥의 겨울 코트를 들고 두 손가락으로는 여전히 총을 집어든 채 오두막 안으로 사라졌다. 맥은 그야말로 입을 쩍 벌린 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예수가 다가와서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데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사라유는 벌써 사라진 것 같았다. 정말 근사한 분이죠. 예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맥을 향해 씩 웃었다. 맥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썰렁한 유머 감각을 지닌 저 뚱뚱한 흑인 여인을 과연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 예수가 크게 웃었다. 그녀는 대단해요. 늘 뜻밖의 질문들로 당신을 당혹스럽게 할 거예요. 그녀는 남을 놀라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당신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요? 맥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언가 미심쩍었던 것이다. 뭘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수는 몇 가지 제안을 떠올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헛간에서 목공일을 하는 중이고 사라유는 정원에 갔어요. 당신은 낚시를 하거나 카누를 타거나 안에 들어가서 파파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와 아니 그녀와 대화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지는데요. 예수가 진지하게 대꾸했다.
의무관 때문이라면 가지 말아요. 거기에서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원한다면 들어가요. 맥은 잠시 생각하다가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고맙다고 인사하자 예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맥은 현관 앞 테라스를 지나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얼른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살짝 문을 열고 안쪽의 기척을 살폈다. 그는 잠시 주저하던 끝에 그냥 들어가기로 했다. 하나님? 그는 좀 바보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소심하게 불러보았다. 부엌이에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대로 와요. 맥은 안으로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과연 그 오두막이 맞을까? 그는 음침한 생각들이 스며나오려고 하자 전율하며 다시 마음의 자물쇠를 채웠다. 방 건너편으로 복도가 비스듬하게 나 있었다. 무퉁이를 돌아 거실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난로가 옆까지 뻗어갔지만 마룻바닥을 더럽히고 있는 얼룩 따위는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그림이나 공작물 같은 작품으로 실내가 장식된 것을 보았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이 여인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궁금해졌다. 아이들이 마음으로 준 선물을 아끼는 하나의 방식인지도 몰랐다. 맥은 여인의 부드러운 콧노래를 따라 짧은 복도를 지나 작은 4인용 식탁과 고리버들 의자가 놓여있는 식당 겸 부엌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밖에서 보기보다 널찍했다. 파파는 등을 돌린 채 일을 하고 있었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 때마다 밀가루가 허공을 날았다. 듣던 음악이 끝났는지 그녀는 어깨와 엉덩이를 2번 흔든 다음 이어폰을 빼고 그를 바라보았다. 맥은 불현듯 1000개의 질문 또는 1000개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중에는 형용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것도 있었다. 그는 자기가 애써 감정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얼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얼른 상처 입은 마음의 옷장 속으로 모든 감정을 밀어넣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어쩌면 그녀는 그의 내면적인 갈등을 눈치챘는지 몰라도 전혀 아는 체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개방적이고 생기가 넘치며 다정했다.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맥이 질문을 던졌다. 정말 알고 싶어요? 네, 맥은 슬슬 궁금해졌다. 웨스트 코스트 주스예요. 디아트리베라는 밴드의 마음의 여행이라는 음반인데 아직 출시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실은 이 아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맥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렇게 대꾸했다. 그렇군요. 웨스트 코스트 주스라고 했죠. 그다지 종교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니죠. 메시지가 있는 유라시아 펑크와 브루스라고 할 수 있어요. 비트가 끝내줘요. 그녀가 춤추듯 박수를 치며 맥이 있는 쪽으로 옆걸음질해서 다가오자 맥은 얼른 뒤로 물러났다.
지금껏 맥은 펑크라는 용어가 격식을 갖추고 제대로 언급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펑크 음악을 듣는다고요? 난 당신이 조지 베벌리시아나 모르몬 태버나클 합창단처럼 좀 더 교회다운 음악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맥켄지, 나를 경계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들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속마음도 듣죠. 신학교에서 들었던 강의 기억나요? 이 친구들은 내가 들어보지 않은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신랄함과 흥분이 넘쳐나고 분노심도 많지만 그럴 만도 해요. 그들은 다른 내 아이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감정을 내뿜죠.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특히 그 아이들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지켜볼 거예요. 맥은 그녀의 말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과거에 받은 신학교육 중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고 100만 개나 되는 질문들이 모두 자기를 저버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분명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당신을 파파라고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녀가 놀란 신용을 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물론 나도 알죠. 늘 알고 있어요. 그녀가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줘요. 너무 친근한 표현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여자나 어머니로 나타나서? 쉬운 문제는 아니죠. 맥이 그녀의 말을 막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면 당신의 실제 아빠가 실패자이기 때문인가요? 맥은 자기도 모르게 숨이 막혔다. 그는 깊숙이 숨어있던 비밀이 그렇게 빨리 표면에 나타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곧 죄책감과 분노가 솟아올랐고 여인을 비난하고 싶었다. 그는 바닥모를 깊은 협곡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고 조금이라도 속을 드러내 보였다가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까봐 두려웠다. 안전한 발판이 있나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일 따름이었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파파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여인은 들고 있던 반죽 그릇과 나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맥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맥은 그녀가 그 누구보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맥,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이 가져본 적이 없는 파파가 되어주겠어요. 마음을 끄는 동시에 거부감이 드는 제안이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파파를 늘 바라왔지만 설마 여기에서 더군다나 자신의 미씨를 보호해주지도 못한 이 사람에게서 그런 파파를 찾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맥은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으나 그녀는 묵묵히 기다렸다. 당신이 미씨를 지켜주지 못한 마당에 어떻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 맥은 거대한 슬픔을 느끼던 날마다 자신을 괴롭혀오던 질문을 던지고야 말았다. 하나님의 기묘한 인격체라고 여겨지는 자를 노려보는 그의 얼굴이 분노 때문에 붉게 상기되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파파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맥,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생겨났는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아직 이해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나는 특히 미씨를 좋아해요. 그리고 당신도. 그는 그녀가 미씨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긴 했지만 그녀에게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은 무척 싫었다. 그 이름은 가장 향기로운 와인처럼 그녀의 혀에서 굴러나왔다. 마음속에선 아직도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고 그에 따라 그의 분노도 서서히 진정되어 갔다. 맥,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온 거예요. 당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생겨난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어요. 맥은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마루만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중얼댔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당신의 고통을 쉽게 덜어줄 대답은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말하겠죠. 나는 당신을 더 좋게 만들어줄 요술봉도 갖고 있지 않아요. 삶은 약간의 시간과 많은 관계를 필요로 하죠. 맥은 자신이 볼썽사납게 비난했던 것에서 어느 정도 물러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자신이 그런 식의 분노에 완전히 압도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당신이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의 대화가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가 어설픈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하자 그녀가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러는 게 쉽다면 나도 드레스를 입지 않았겠죠. 난 우리 중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이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머릿속의 문제를 치워버리고 나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준비된 다음에 그녀가 반죽이 뚝뚝 떨어지는 남은 숟가락을 다시 들어 올렸다. 맥켄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나의 본성에서 나왔지만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남자나 여자로 보이고자 한다면 그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여자로 나타나서 당신에게 파파라고 부르라고 제안한 건 단순히 상징들을 뒤섞이게 하고 또 당신이 종교적인 조건하에 쉽게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죠. 그녀는 비밀을 공유하듯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가 간달프처럼 턱수염을 휘날리는 거구의 백인 할아버지로 나타났다면 당신의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되었겠죠. 하지만 이번 주말은 당신의 고정관념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랍니다. 맥은 그렇게 생각해요? 난 내 자신이 완전히 미친놈은 아니겠지. 반신반의하며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크게 웃고 싶었으나 그녀의 말에 집중하며 침착함을 되찾았다.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영이며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믿었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백인 남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니 당혹스러웠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턱의 선반에서 양념을 꺼내더니
다시 몸을 들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강한 시선이 맥을 사로잡았다.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에게 늘 어려운 문제였죠. 힘든 일을 겪고 난 후라 이 문제를 다루기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친절과 연민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그의 저항을 피해가며 접근해왔다. 기이하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멋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는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당신이 아버지라는 점이 왜 그렇게 강조된 거죠? 당신은 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파파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부산하게 움직이며 대답했다. 그러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고 그 중에는 아주 깊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도 있어요. 천지창조가 붕괴된 이후 진정한 아버지상이 어머니상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점만 일단 말해둘게요.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 필요하지만 아버지상이 부재할 때 생기는 엄청난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맥은 그녀의 말이 이미 자신의 이해력을 벗어났다는 데 당혹해하며 창문 너머 어수선해 보이는 정원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올 줄 알고 있었죠? 드디어 맥이 조용히 물었다. 물론 알고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분주하게 일하며 대답했다. 그러면 나에게 오지 않을 자유도 있었나요? 과연 내게 선택권이 있었나요? 양손에 밀가루와 반죽을 묻힌 채로 파파가 그를 돌아보았다. 좋은 질문이군요.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녀는 맥이 대답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당신에게 떠날 자유가 있다고 믿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물론이죠. 나는 죄수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은 자유로이 지금 당장 저 문으로 나가서 당신의 빈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글라인드에 가서 윌리와 시간을 보내도 되죠. 당신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떠나지 못할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떠날 자유가 줄어드나요? 그녀는 다시 등을 돌리고 일에 몰두하면서 어깨 너머로 말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자유 자체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자유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할 권리를 뜻하나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당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당신 삶의 한계들에 대해 말해볼 수도 있어요. 당신 가족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 특정한 DNA, 신진대사의 독특성, 내가 늘 관찰하는 곳에서 소립자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당신을 억제하고 구속하는 병든 영혼의 침입이나 당신 주변의 사회적 영향, 당신의 두뇌에서 시냅스적인 고리와 통로를 만드는 습관도 있어요. 또 광고와 선전, 패러다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처럼 복합적인 한계 속에서 실제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맥은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어서 그냥 서 있었다. 맥켄지, 나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유는 결코 강요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방금 전에 한 말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맥의 대답이었다. 그녀가 몸을 돌리고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알아요. 당장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 말한 거예요. 지금 당신은 자유가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녀는 밀가루 범벅인 손을 부드럽게 뻗어서 맥의 두 손을 마주 잡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맥켄지,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 진리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는 지금 톱밥으로 뒤덮인 작업실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자유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이 내부에서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을 어떻게 안 거죠? 맥이 다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파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손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고 맥은 그녀의 손목에 난 상처를 처음 알아봤다. 그는 예수에게도 바로 이런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았다. 그녀는 깊숙한 상처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뺨에 묻은 밀가루 사이로 눈물이 흘러 작은 길이 생겨났다. 내 아들이 선택한 일이 우리에게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사랑은 언제나 대단한 흔적을 남기죠. 그때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맥은 깜짝 놀랐다. 십자가예요? 잠깐만요. 저는 당신이 그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가 거대한 슬픔에 빠졌을 때 늘 떠올리던 성경 구절이었다. 그때의 신비를 오해하고 있군요. 당시 예수가 무엇을 느꼈건 간에 난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신은 나를 버렸듯이 예수도 버렸어요. 맥킨지, 나는 예수를 버린 적도 당신을 버린 적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받아쳤다. 그렇다는 거 알아요. 적어도 지금은 이해 못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오로지 자기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나요? 맥이 아무 대답도 못하자 그녀는 그를 놔둔 채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갖은 양념과 재료를 첨가해가며 여러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콧노래를 나지막히 부르면서 파이를 손질해서 오븐에 밀어넣었다. 예수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데서 그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요. 예수는 자신을 온전히 내 손에 맡긴 채 자신이 갈 길을 찾아냈죠. 아,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맥은 멍한 기분으로 조리대에 몸을 기댔다. 감정과 생각 모두 뒤죽박죽이었다. 파파의 말을 전부 믿고 싶고
싶기도 했다. 그러면 정말 굉장할 텐데.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사실일 리가 없어 라는 커다란 외침이 들려왔다. 파파가 부엌용 타이머의 태엽을 돌린 다음 식탁에 내려놓았다. 맥켄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화난 목소리도 방어한 목소리도 아니었다. 맥은 그녀와 타이머를 차례차례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난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을 어떻게 구해내는 게 좋을까요? 그녀의 말이 신호라도 된 듯이 파란 어치 한 마리가 부엌 창턱에 내려앉아 이리저리 활보하기 시작했다. 파파가 조리대에 있는 깡통에 손을 집어넣더니 창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둔 듯한 혼합 곡물을 새에게 주었다. 새는 별로 머뭇거리지 않고 겸손과 감사의 표시를 보이며 그녀의 손 안으로 들어와 모이를 먹기 시작했다. 우리의 이 작은 친구를 생각해봐요. 새들은 대부분 날 수 있도록 창조되었죠. 새들이 땅에 앉아 있는 것은 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랍니다. 그녀는 맥이 자기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당신이 사랑받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그게 바로 당신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맥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동의했다기보다는 최소한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신호였다. 이 정도는 매우 쉬워 보였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새의 날개를 잘라서 날아다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당신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였다. 맥은 그 순간 자신이 특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다. 맥, 고통은 우리의 날개를 잘라내고 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버려요. 그녀는 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이 날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마저 잊을걸요. 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가 작은 새를 바라보자 새도 그를 마주 보았다. 그는 새들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최소한 이 어치는 동정심에서인지는 몰라도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다. 맥, 난 당신과 달라요. 비난이 아니라 단순한 선언이었는데도 맥은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스스로 존재해요. 또 당신과 달리 내 날개는 잘려질 수 없어요.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내겐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맥은 자기가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파파가 작은 새를 어루만지다가 자기 얼굴 앞으로 바싹 들이대고는 코와 부리를 비비며 말했다. 바로 내 사랑의 한가운데죠. 새가 나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군요. 맥은 고작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왜
난 당신과 달라요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아니니까요. 그는 도저히 냉소를 감출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의 그런 태도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정확히 그런 건 아니죠.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스러운 타자, 전적인 타자라고도 부르는 이가 바로 나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이해해 볼 요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모습들을 모아서 최대 한도까지 투영하고 자신들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선함을 인수분해한 후에 그 대단치도 않은 결과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들의 시도가 고결한 노력으로 보이긴 해도 실제의 내 모습과는 한참 거리가 멀죠. 나는 당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최고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고 당신이 추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해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말은 내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맥이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날 이해 못할지라도 당신에게 내 존재를 알리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군요. 삼위일체를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녀가 웃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주일학교 시간이 아니에요. 날기 훈련 중이죠. 맥켄지, 당신도 상상했겠지만 하나님에겐 유리한 점들이 좀 있어요. 본성적으로 나는 완전히 무한하고 한계가 없지요. 나는 언제나 전체를 알아왔어요. 나는 정상적인 존재 상태로서 영원한 만족 상태에서 살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내 특권 중에 하나죠. 그녀는 꽤 즐거워 보였다. 맥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이 숙녀에겐 자신을 완전히 즐기면서도 그 즐거움을 망칠 만한 오만함이란 눈꼽만큼도 없었다. 우리는 이 특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당신들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했죠. 우리는 아담이 그러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모든 창조물을 폐기하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일이 바로 그거죠. 맥은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 말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셋은 완전한 인간이 되었죠. 우리는 또한 수반되는 모든 한계를 포용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 창조된 우주 안에 늘 머물러 왔지만 이제는 피와 살로서 이곳에 존재해요. 그건 날아다니는 것이 본성인데도 땅에 붙어서 걷기로 결정한 이 새와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 새는 새이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의미심장하게 변화시켰어요. 그녀는 맥이 여전히 자기 말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려고 말을 멈추었다. 그는 머리에서 쥐가 날 것 같았지만 어느새 그런데요? 라며 그녀에게 계속 말하기를 청하고 있었다. 예수는 본성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고 또 인간으로 살아요. 그는 날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채 매 순간 지상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 뜻의 임마누엘이죠. 그 모든 기적들은요, 치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신 것은, 그런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인간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예수가 진정으로 인간이라는 점을 입증하죠. 에? 맥켄지, 나는 날 수 있지만 인간은 날지 못해요. 예수는 완전히 인간이죠. 그는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본성으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내가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바라는 바로 그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그가 최초로 그 일을 완수했죠. 처음으로 자신 안에 거하는 나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겉모습이나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의 사랑과 선함을 믿었죠. 눈먼 사람을 치유했을 때는요, 예수는 자신 안에서 또한 자신을 통해 작용하는 나의 생명과 힘을 신뢰하는 의존적이고 제한된 인간으로서 눈먼 사람을 치유했어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누군가를 치유할 힘을 자신 안에 갖고 있지 못해요. 맥이 알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에서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나와의 커뮤니언,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결합 속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나의 마음과 의지를 표출할 수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예수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는 실제로 하늘을 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보는 것은 바로 나, 즉 그 안에 거하는 나의 생명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고 행동하는 방법이고, 모든 인간이 살도록 계획된 방법,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새는 땅에 묶인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능력이 특징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 안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들의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창조되기로 의도된 모든 것에 의해서죠. 맥은 여러 정보가 홍수처럼 몰려온다고 느끼면서 의자를 끌어당기고 앉았다. 이해하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당신이 제한되었다는 뜻인가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당신을 한정했나요? 천만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만 제한되었지 내 안에서 나를 제한한 적은 전혀 없어요. 전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좀 헤맸네요. 파파가 호탕하게 웃자 맥도 따라서 웃고 싶었다. 그녀는 작은 새를 맥 옆에 식탁에 내려놓은 다음 오븐을 열고 파이가 잘 구워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데 흡족해하며 의자를 옆으로 끌어당기고 앉았다. 맥은 자신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에 만족해하는 작은 새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 광경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생각하면서 씩 웃었다. 무엇보다 나의 경이로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꽤 좋은 현상이에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신에게는 신비로움이라 할 만한 것이 없겠죠. 하지만 당신들 셋이 모두 하나의 하나님이라면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 말이 맞긴 한가요? 그녀가 씩 웃었다. 그럼요. 이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차이가 생기는걸요.
그녀는 이 대화를 즐기는 것 같았다. 우리는 셋으로 나뉜 신들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노동자이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 가지 직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하나의 하나님이고 세 가지 위격을 갖고 있어요. 각각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요. 그동안 맥이 꾹꾹 눌러온 감정들이 마침내 하라는 말로 터져나왔다. 신경 쓰지 말아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내가 만약 하나의 하나님이자 하나의 인간이라면 당신은 이 창조물 안에서 근사한 것이 없고 심지어 필수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랬다면 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마무리해야 할지 몰라 맥이 말꼬리를 흐렸다. 사랑도 관계도 없겠죠. 모든 사랑과 관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한계가 아니라 비상이죠. 내가 곧 사랑이에요. 그녀의 선언에 동의하듯 타이머가 울어댔고 작은 새는 창밖으로 날아갔다. 어치가 날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경지의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경이로운 눈으로 파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 아름답고 놀라웠다. 당황스러운 느낌과 거대한 슬픔은 여전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었고 자신이 파파 가까이에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에게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내 안에 그런 관계가 없다면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사랑하지 못하는 신, 아니면 자신이 원할 때 자기 본성의 한계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종류의 신은 사랑 없이 행동하고 재앙만이 그 결과가 되겠죠. 분명 나는 그렇지 않아요. 파파가 일어나서 오븐을 열고 갓 구워진 파이를 꺼내 조리대에 내려놓고는 몸을 돌리면서 마치 자신을 갖다 바치듯이 말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하나님인 하나님은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맥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만큼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이 자신을 감싸는 듯 했고 귓가에 들리는 그 이상의 뜻을 전달하려는 것 같았다. 파파의 말을 실제로 믿은 건 아니었다. 진실이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으나 그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번 주말의 주제는 관계와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건 알지만 우선 손이나 씻도록 해요. 다들 저녁 식사하러 오고 있어요. 그녀는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맥켄지, 당신의 가슴이 고통과 분노, 무수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여기 머무는 동안 그중 일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거나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안에서 좀 쉬도록 해요. 알았죠? 맥은 고개를 숙이고 마루를 내려다보며
파파가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했다. 작은 믿음이라고? 그의 약해 빠진 믿음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파를 쳐다보다가 다시 그녀의 손목에 난 상처에 주목했다. 파파. 마침내 맥은 어색하긴 해도 이렇게 불러보았다. 말해봐요. 맥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를 생각해 보았다. 당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던 건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파파가 식탁을 빙 돌아와서 맥을 크게 포옹했다.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전혀 슬프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죠. 파파가 그때 마침 안으로 들어오던 예수에게 동의를 구하자 예수도 그럼요 라고 대답하며 맥에게 말했다. 당신만을 위해서였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죠. 예수가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맥은 화장실로 가서 손과 얼굴을 닦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감사합니다.